그럼 이제 여러분, 기록 관리의 원칙이다. 자, 퐁 존중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프랑스에서 나와서 어때요? 퐁 존중의 원칙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퐁 존중의 원칙, 존중이란 개념은 오랫동안 고수되어 온 기록 관리 원칙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공부할 때 우리는 어때요? 시험이 그렇게 깊이 있게 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지. 자, 제가 이제 이제 최근 시험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2019년에는 이제 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났었냐 하면 2019년 좀 크게 써야 되겠죠. 2019년에는 어때요? 7월 달에 시험을 한번 보고 어때요? 12월 달에 한번 시험을 더 봤어요. 자, 7월 달에는 아까 이제 말했던, 그치? 사회학의 어때? 신이론이다. 그치? 사회학의 신이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매체 철학. 그치? 매체 철학. 이런 게 났었어. 자. 그 다음 어때요? 12월 달에는 어때요? 기본서에서 많이 났어요. 여기서는 기본서에서 많이 나고. 자. 2020년에 이제 7월 달에는, 2020년에 7월 달에는 언론 정보학, 뭐 여기서도 여기서 많이 났어요. 여기서. 그 이거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거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당황하잖아. 그치? 당황할 거 아니에요. 자. 언론 정보학에서 많이 나고, 언제나 어때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어때요? 여기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 그쵸? 자. 4차 산업혁명의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자. 그래서 어때요? 거기서 이제 많이 났는데, 그거 이제 올해 2021년에 7월 달이잖아요. 그치? 2021년에 7월 달에는 다시 어때? 이쪽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때요? 그럼 여러분 시험 보는 건 2022년이잖아요. 2022년에 뭐 7월 달이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어때요? 이쪽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직전 시험으로 돌아가진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때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한 두 그룹 정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두 그룹 정도. 그래서 두 그룹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 아니면 한 그룹이 있는데 어때요? 그냥 작년 시험하고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어때?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작년에는 어때요? 여기서 시험에 났으니까 여기를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올해 안 났으니까 이제 안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어때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때요? 여기가 오히려 중요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퐁 존중의 원칙이다라고 했을 때, 자, 2번, 자, 보세요. 원래 프랑스 용어인 어때? 그치, 레스펙트 퐁이다. 그치? 자, 이 뭐, 존중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단순히 기록 생산자에 대한 존중 정도로 정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록 생산자가 누구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출처라고 하는 거죠. 출처. 그쵸? 자, 출처와 원질서라는 두 개의 연관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출처, 원질서 나오면 뭐예요? 이게 폰 존중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출처는 기록을 원래 생산한 부서를 말한다. 그러니까 출처가 중요한 거니까 출처가 뭐냐? 원래 생산한 부서를 말한다. 원질서는 어때? 기록을 생산한 부서에서 기록이 생산되고 보관되는 순서와 조직을 지칭한다. 이걸 원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처와 원질서 나오면 뭐다? 이거는 폰 존중의 원칙이다. 폰 존중의 원칙. 자, 그럼 출처별 원칙이다라고 하면 이제 벌써 다 끝난 거야, 이거는. 자, 출처별 원칙은 어때? 기록의 물리적 성질보다 어때? 그 개념적 성질을 강조하는데, 즉 기록의 물리적 형태보다는 바로 기록의 증거적 성질이 기록을 다른 정보와 구별시켜 준다. 또한 출처는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검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그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거 하면 어때? 검색. 우리가 책을 찾아도 있잖아요. 저자를 가지고 찾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검색에 그치 기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언제 왜 기록을 생산하고 사용했는가, 이게 뭐야? 이게 출처란 말이죠. 자, 아는 것은 기록의 형태, 주제나 내용보다도 검색에 더 효과적인 핵심 사항이다. 그래서 출처별 원칙에서 중요한 건 뭐? 검색이에요. 검색. 그 출처라는 개념이 뭐냐? 누가 어디서 언제 왜 기록을 생산하고 사용했는가, 이걸 출처라고 한다. 자, 출처별 원칙은 하나의 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을 혼합하여 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치? 출처별로
그지 관리한다라는 거죠. 자, 출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기록물을 생산시킨 주체로서 이 조직 또는 생산자 등과 함께 기록물이 생성 사유가 되는 기능, 목적 등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자, 이 원칙의 핵심은 기록물의 생성 배경이나 유래, 연원 등이 반드시 기록물 실물과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뭐예요? 이제 크게 보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자, 기록물 관리의 원칙은 어때요? 폰종칙의 원칙. 이게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에요. 자, 기록은 반드시 원질서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럼 원질서라는 게 뭐냐? 자, 기록은 기관의 효과적 기록 관리와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관이 수립한 기록철, 분류, 검색 방법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사람이 만들어 오는 질서를 어때? 이거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게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에요. 11페이지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자, 그래서 기록관은 어때요? 논리적인 체계적인 기록 관리 업무 절차에 따라서 기록을 생산, 관리, 보존해야 되는데 이 질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게 어때요? 원질서 존중의 원칙. 연구 기록물 관리관은 어때? 기록이 이관되었을 때의 원본 기록물에 부여된 질서를 변경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아까 말했을 때 어때요? 레코드에 부여된 질서를 어때요? 우리가 아카이브에 가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기록이 생산되고 사용된 방식을 반영한 원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특징은 뭐냐? 원질서 원칙은 기록물을 편철하거나 보존하면서 기록 생산자가 정한 배열 순서, 번호 부여, 체계 등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 기록물 편철 순서나 등록 번호 등은 어때요? 업무 처리 과정의 논리적 과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록관 등에서 어때요? 주관적 판단으로 흐트러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기록물의 기본 구성, 원질서 부여는 어때요? 기록물 생산 부서의 고유 책임이다. 그러니까 생산 부서가 부여한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이걸 바꾸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처리과 기록물 관리 책임자나 기록관의 담당자는 원질서 부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기록물 관리에 적합한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별 내용은 없어 읽어보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기록 관리의 원칙은 폰 존중의 원칙인데 얘는 어때? 출처와 원질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우리가 기록 관리의 어때요? 기초 이론이에요. 기록 관리 기초 이론인데 기록의 생애 주기 개념이다. 생애 주기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때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어때요? 그렇지 노화하고 죽는다. 이게 이제 생애 주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처럼 어때? 기록물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록의 생애 주기 개념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생물 유기체의 생애에서 유추한 개념이다. 즉, 기록물도 생성, 성장, 소멸 과정을 거친다고 본다라는 거죠. 이걸 생애 주기 개념이라 그래. 다시 말해서 기록이 생성되고 난 후 필요할 때까지 사용되다가 활용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정해진 시점이 되었을 때 폐기되거나 기록물 관리 기관에 이관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처음 이제 사용하는 건 뭐예요? 현용 기록물이라고 하고, 그렇죠? 자, 이걸 레코드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어때요? 이걸 보관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어때요? 우리가 연구 기록물이라고 하고 뭐 비현용 기록물이라고도 하는데, 자,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아카이브였었다, 그치? 우리 항상 연결시키면서 생각하면 된다. 특징,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용의 내용과 방법 가치가 변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현용 기록물이냐 어때요? 그치? 비현용 기록물이냐 이런 걸로 변한다. 이게 어때? 생애 주기 개념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넘겨보면 생애 주기 이론은 이러한 변화를 어때? 일정한 시기에 따라 기록 관리 단계로 구분하는데 기록 관리 단계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 기관과 어때? 기록 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 또한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록 관리 단계별 기록의 개념 및 가치 변화다라는 거죠. 현용 단계잖아요. 현용 단계. 그렇죠? 현용 단계. 준현용 단계가 있고 비현용 단계가 있어요. 이것도 어때? 시험에 났었어, 이게. 자, 그러면 기록이다. 그렇지? 현용 기록이에요. 이건 어때? 현재 사용하는 기록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활용 기록이고
준현용 기록은 어때? 준활용 기록이고 비현용 기록은 어때?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개념을 보세요. 조직이나 개인의 현재 업무에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기록을 현용 단계라고 현용 기록이라고 하고, 현재 업무와 관련해서 요구 빈도는 낮으나 참고되는 기록이다. 이걸 뭐 준현용 단계라고 그래. 자, 현재 업무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2차적 활용을 위해 보존되는 기록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현용 단계, 비현용 기록물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담당 기관은 뭐예요? 이거는 생산기관이면서 처리과가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준현용 단계에서 레코드 센터다라는 거죠. 자, 기록관, 특수 기록관. 그 다음에 어때요? 비현용 기록은 어때요? 아카이브즈다. 그쵸? 자, 그러면 기록의 가치는 어때요? 얘가 1차적 가치, 그러니까 1차적 가치가 어때요? 2차적 가치보다는 어때요? 이게, 자, 크다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준용용 단계에서는 어때요?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 중에서 어때요? 2차적 가치가 더 크다. 그치? 근데 어때? 이제 비현용 단계에서는 1차적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래서 2차적 가치밖에 없다. 자. 관리 주체는 어때요? 업무 담당자. 그치? 레코드 매니저? 아키비스트라고 한다. 그치? 아키비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때요? 우리가 자, 생애 주기 개념에 이해할 때 현용 기록, 주현용 기록, 비현용 기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기록은 업무에 활용되는 현용 단계, 업무 활용 빈도가 낮은 준용용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업무 활용 가치가 전혀 없지만 다른 목적에 필요한 비현용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섰어. 자, 이 모델은 기록이 처음에는 어때요? 기관의 목표를 위해 보존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무 활용 가치가 조직에서 감소하게 될 때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될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 이 기록물의 생애 주기 개념은 어때요? 이게, 그치? 종이로 된 걸까요? 아니면 전자 기록일까요, 얘는? 종이로 된 거지. 그치? 종이로 된 거다, 얘는. 그치?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때요? 기록 관리 연속체 개념은 어때요? 이제 종이로 된 기록들이 뭘로 바뀌면서, 전자 기록으로 바뀌면서 또 어때요? 기록 관리의 원칙이 바뀐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치 3번에 보면 종이 기록은 어때요? 대체로 그 생애 주기가 각 단계에 맞춰서 해당하는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물리적 이동을 하게 된다. 물리적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건 장소를 바꾼다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각 기록물 관리 단계에서 더 이상 활용이나 보존의 필요성이 소멸한 기록은 뭐 폐기된다. 그렇죠? 현용, 준현용, 비현용이라는 전통적 종이 기록물의 생애 주기와는 달리 전자 기록물은 시공을 넘나드는 속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때? 이러한 단계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뭐 중요하죠. 그치? 우리나라는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생산 단계, 자, 준현용 단계, 비현용 단계라는 3단계의 어때요? 생애 주기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전자기록 관리에서는 어때요? 그치? 생산 이전 단계라는 가상의 관리 단계가 뭐 매우 중요하다. 자, 이 단계에서 그쵸?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진본성, 무결성을 지닌 어때? 기록 관리가 시작되고 조직 업무 분석, 분류 체계 확립, 가치 평가 또는 어때? 처리 일정의 확립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7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생산 이전 단계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생산 이전 단계 설명이야. 그치? 그래서 생산 이전 단계에서, 그치? 이게 이 단계에서인데, 생산 이전 단계에서 어때? 우리가 전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진본성이라든지, 무결성을 지닌 기록 관리가 시작되고, 조직 업무 분석, 분류 체계 확립, 가치 평가를 통한 처리 일정의 확립 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거 이제 알아둬야 되죠. 시험에 나면. 그러면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에요.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 생애 주기로는 어때요? 기록이 생산관리 사용되고 나서 어때요? 쓸모없는 기록으로 폐기 처리되거나 지속적인 가치를 가진 보존 기록으로 보존되어 최종 처분된다는 것을 인정해. 이게 생애 주기. 그치? 이론이에요. 자. 근데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은 기록의 식별, 기록의 지적 통제, 기록의 이용을 위한 어때? 가공 작업,
기록의 물리적 통제라는 네 가지 활동이 기록의 생애 주기 동안 어때?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어때? 반복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 생각을 해보면 종이로 돼 있는 거는 어때? 찾기도 어렵고 또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전자기록 같은 거는 어때? 바로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어나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보면, 그쵸? 2번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기록관리의 연속체 개념.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은 어때요? 식별, 기록의 지적 통제, 기록의 이용을 위한 어때? 가공 작업, 기록의 물리적 통제라는 네 가지 활동이 기록의 생애 주기 동안 어때?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어때? 반복 발생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게 어때?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다. 자, 기록의 연속체 개념은 1980년, 90년대에 전자기록의 등장과 더불어 생애주기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나온 것으로 기록이 생산됨과 동시에 어때요? 연구 보존의 가치를 지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이미 생산할 때부터 알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치? 이미 구분되며 연구 보존의 가치를 지니는 기록은 생산 시점부터 관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자,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거죠. 그 특징, 연속체 이론에서 생산, 획득, 저장, 이용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기록의 연속체 관리 방식은 종전의 기록 관리자, 그렇지? 그럼 처리과별 어때? 기록물 관리 책임자, 이게 현용 기록물이었잖아요, 그렇지? 레코드 센터 관리자, 이건 어때? 준현용 기록물이었었잖아요. 의 기능과 아키비스트가 뭐예요? 비현용 단계였었잖아요, 그렇죠? 아키비스트의 기능을 구분해왔던 방식이 이제는 어때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제기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비현용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때? 그치? 여기 처리과에서 어때? 검색하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다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의 생애 주기에 따르면 기록 관리의 특정한 단계에서 기록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단계에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치? 근데 그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술만 있으면 됐다는 거야, 이거는. 그쵸? 자, 근데 생애 주기의 다른 단계의 기록 관리 책임지는 사람에게도 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그치? 처리과, 기록관,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의 종사자는 여전히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지만, 그쵸? 여전히 그치? 연속체 개념에 의해서도 전자기록에서도 어때? 자기 업무를 수행할 것이지만, 그들의 업무는 어때? 통합된 구조 안에 수행될 것이며, 전문가적 협력과 개발을 제한하는 어떠한 경계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리과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연구 기록물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치? 자, 아키비스트들도 어때요? 우리가 처리과에, 그치? 그 기록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체계,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생애주기 모델에 따른 처리과, 기록관, 연구 기록물 관리기관의 3단계를 반영했어요. 여전히 어때요? 생애주기 개념에 입각해서, 그치? 정책을 만들었는데, 실제 기록의 관리 단계를 어때요? 체계화하는 업무 프로세서는 어때요? 전자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연속체적 관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반영했다. 두 가지가 모두 반영돼 있다. 자, 아주 문제가 쉽게 나오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디서만 그치? 자, 기록 관리 원칙에 의해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때? 틀린 거야. 우리나라는 둘 다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기록 관리 모델은 어때? 생애 주기 이론과 그쵸? 기록 연속체 이론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정보사회론 책에서는 어때요? 이제 챕터 2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어때요? 기록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보의 의미와 특성에서 그러면 정보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사실은 정보사회론이니까 어때요? 정보부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책은. 자, 그런데 그 정보를 알려면 정보와 비슷한 개념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와 비슷한 개념에는 아까 뭐가 있냐 하면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렇죠? 지식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얘가 뭘로 발전하고, 정보로 발전하고, 정보가 뭘로 발전한다? 지식으로 발전한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 정보, 지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질서, 구조, 어떤 게 더 구조화되어 있을까요? 점점 구조화되고 질서를 갖게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요 이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이 뭐하면 표현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표현되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어때? 구조를 가지면 정보가 되고 정보가 어때? 구조를 가지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사실로부터 어때? 표현되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어때?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평가라는 게 일어날까요? 평가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지. 평가는 이제 해봐. 자, 여러분이 어때? 해외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 갔어. 자, 그러면 어때요? 뭐 에펠탑, 파리에 여행 갔는데 에펠탑이 저기 있다. 이런 건 뭐예요? 사실이잖아, 그렇지? 그걸 어때? 사진을 뭐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찍어 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뭐예요?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사진들이 뭐예요? 그게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에펠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때요? 지금 어떤 표현돼서 어때? 데이터로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으면 여러분 저장된 사진들 중에서 어때? 그치,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건 어디다 올리는 거야?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잖아, 그치? 그거 어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된다, 그치? 그럼 이 정보가 쌓여서 우리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때요? 누구라도 어때? 반박할 수 없는 어때? 지식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보편성이 있다. 보편성이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보편성이라는 어때?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올수록 어때요? 일반화되고 어때요? 보편성을 획득하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된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정보야, 정보. 정보인데, 정보와 비슷한 개념으로 어때? 데이터와 지식이 있으니까 데이터와 지식을 보게 되면 정보를 어때?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정보의 의미이다. 그치? 자료, 정보, 지식. 이제 이걸 구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주어진 자료를 어때? 분류 가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게 될 때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료를 분류하고 가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게 될 때 어때? 정보가 된다라는 거지. 이를 다시 취사 선택해서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가치를 갖게 될 때 뭐가 된다? 지식이 된다라는 거지. 자, 따라서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은 자료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정보이며 최종 단계가 어때? 지식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 지식으로 올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가치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자료. 자, 개인이 이용할 수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그것이 가진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자료가 데이터야, 여러분. 자료가 데이터인데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다라는 거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 자, 그래서 세계에 관한 사실을, 자, 여러분, 여기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 또 사실은 데이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보통 사실을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어때? 데이터하고 다르다. 사실이 뭐 되어야 돼? 어쨌든 표현돼야 돼. 그치? 표현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 세계에 관한 사실을 어때? 특정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표현한 것으로 자연세계의 사실을 기술한다. 그치? 자. 자료가 현실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떤 형식이든 부호화되어야 된다. 그치? 자, 학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때요? 이제 너무 확립된 것이라서 학자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그죠? 학자가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어때? 주목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자료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학자가 중요한 거는 언제 학자가 중요한 거냐 하면, 얘는 어때요? 학자들끼리 뭐가 달라졌을 때. 그치? 학자들끼리 주장하는 바가 다를 때, 누가 주장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건 뭐 이미 확립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때요? 누가 말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보예요. 자, 자료를 조직화한다. 조직화하면 어때? 구조가 생기고 그치? 질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럼 자료를 조직화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정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에서 그치? 자료가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뭘로 갔다는 거야? 정보로 갔다는 거죠. 자,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자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는 평가되지 않은 거잖아. 근데 어때요? 평가된 자료는 이게 데이터예요. 자, 미친 소리죠. 정보죠. 자, 평가된 자료에 대한 표시로 어떤
특정 용도에 따라서 평가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자, 평가되지 않았다. 데이터. 평가되었다. 정보. 그쵸? 자, 당연히 지식은 뭐 평가됐겠지, 이거는. 그치? 여기서부터 평가가 일어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정보는 사실의 수가 아니라 사실을 유용하게 선정, 조직화한 사실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을 말하나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는 아니다. 라는 거지.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는 아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여기서는 있잖아요. 사실과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사실이 표현된 게 데이터니까 어때? 그냥 데이터를 뭐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사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집합이 정보는 아니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좀 무식하다, 그치? 그치. 사회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첫 직업이 강사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 방식에는 약간 이제 어때요? 약간 이제 수준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자, 여기 물도 있잖아. 물도 있고, 그치? 여기 자갈도 있고, 여기 모래도 있잖아요. 모래도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철근도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어때? 이런 것들 집합은 어때? 무질서하게 이렇게 널려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집합이야. 그치? 근데 어때요? 그러면 사실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실들을 이렇게 모아놨다. 또는 어때?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놨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료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정보는 뭐니? 그러면 어때요? 이걸 가지고 어때? 건물을 지은 거야. 건물을. 그치? 자기의 자리에 가도록 건물을 지은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정보라고 한다. 그치?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때?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어때? 여기에 질서도 부여되고 어때? 조직화되고 그래야 이제 정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정보는 사실의 수가 아니라 어때? 사실을 유용하게 선정 또는 어때? 조직화한 사실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을 말하나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는 아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정보는 아직 완전한 형태로 축적된 하나의 구성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지식과 구별. 그러니까 아직 완성형은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구조가 생기긴 했지만 완성된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얘는 지식과 구별된다. 자, 정보는 넓은 의미에서 자료 처리를 말한다. 어쨌든 자료가 처리되면 정보고 정보가 처리되면 지식이지. 그치?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럼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란 정보의 개념을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정보의 광범위한 시간, 공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정보 간의 관계를 말하면 뭐예요? 지식. 자료 간의 어때? 데이터 간의 관계를 말하면 정보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식은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렇지? 얘는 지식은 뭘 다루는 거예요? 정보를 다룬다, 그렇지? 물론 지식이 데이터를 다루기도 해. 자, 근데 지식은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포함해서 인간의 그치 이해관계나 목적, 가치에 관한 어떤 정보를 의미한다. 자, 인간의 관심, 목적과 관련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그렇죠? 잘못됐는데 여기 작업 이게 제가 편집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식은 중장기적으로 어때요? 그렇지? 영향을 미치며 그렇죠? 항상 자. 미치며 항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서 정보는 지식보다 쉽게 새로운 정보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날 수 있어. 요즘에 좀 잘 안 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항상성이라는 말은 얘는 어때? 항상 똑같은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걸 항상성이라고 그러겠지? 항상성.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면 지식은 뭘 갖고 있어? 항상성을 갖고 있죠. 정보나 어때요? 데이터 같은 거는 항상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어때? 항상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보는 지식보다 어때? 쉽게 새로운 정보에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생각해 보면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인 반면에 정보는 어때? 알려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둘 다 뭐예요? 둘 다 수동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둘 다 수동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때? 지식은 어때? 생각을 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어때? 정보는 그냥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식은 어때? 어떤 능동적 행위라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알려지는 것은 어때? 둘 다 이제 수동형으로 나와서 그런데 얘는 어때? 정보는 수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거 시험에 났었다. 이것도 지식은 사고되어진다. 그치? 사고해야 지식이 생긴다면 정보는 그냥 알려지는 거다라는 거죠. 자, 지식은 정보나 데이터가 어때? 사용자의 인식, 해석, 분석 및 이해 등 인지적 활동을 거치면서 인지적 활동을 거쳐야 돼. 인간의 인지적 활동을 거친다는 게 사고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인지적 활동을 거치면서 그쵸? 경험이나 적실성의 상황과 결합함으로써 창출된다. 자, 따라서 지식은 경험적 기억 없이는 어때?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정보가 데이터에서 추출한 한 가지 맥락이나 공통점과 같은 단순한 사실. 우리가 정보는 어때? 단순한 사실이야. 그렇지? 사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식은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거. 추론에 동그라미 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때? 이 지식들이 또 조직화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게 이론이 만들어질까? 이론. 그렇지. 이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식의 체계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의 체계를 정보라고 한다면 정보의 체계를 지식이라고 하고 지식의 체계가 이론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 보통 이론이라는 건 뭘 가져? 이게. 자. 이건 어때? 일반화된다. 그렇지? 일반화되고 이게 보편성을 가져요. 보편성을 갖고 또 뭘 할 수 있어? 이론이라는 건 어때? 추론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추론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일반화, 보편성, 추론 같은 건 다 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추론이라는 말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치? 이건 이론에 바탕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정리를 봐봐, 여러분. 자. 데이터.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 이해하셨죠? 시험에 그대로 났었던 거야. 정보는 데이터에다가 특정 상황에서의 평가, 특정 상황, 특정이 중요한 거지, 특정. 지식은 어때? 정보에다가 일반적인 사회의 평가, 일반적인 게 중요한 거야, 일반적인 게. 자, 그건 정보와 지식의 구별, 이제 맥클럽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 맥클럽이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정보는 단편적이고 특정한 반면에 지식은 어때? 구조적이고 결합적이며 때로는 보편적이다. 그렇죠? 보편적. 자. 사실은 뭐 구조적이란 말은 어때요? 어디서도 쓸 수 있는 말이야. 정보에서 쓸 수 있는 말이지. 데이터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어때? 보편적이란 말은 어디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얘는 지식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다. 정보는 적시적이며 일시적이다. 적시적이라는 건 어때?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적시예요. 그치? 자. 적시적이면 일시적이고 때로는 수명이 짧은 반면 지식은 어때? 영속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게 항상성을 갖는다는 말도 되고, 그치? 일반화된다는 말도 된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어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어때? 가치를 갖는다는 게 어때? 보편성을 갖는다는 말이, 그치? 또, 한국, 일본, 미국에서도 어때? 이게 가치를 갖는다는 말을 뭐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잖아. 자, 이게 보편성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정보는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 정보 입수로 인해서 지식이 추가되고 재구성되며 어때? 변화된다는 점에서 지식은 주로 이 흐름이 생성되는 축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메시지라고 표현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메시지가 점점 축적되고, 그치? 정보가 되고, 정보가 점점 축적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지식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정보는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치? 그러나 정보의 입수로 인해서 지식이 추가되고 재구성되며 변화된다는 점에서 지식은 주로 이 흐름. 그치? 정보가 데이터의 흐름이니까 데이터의 흐름이 어때? 축적된 것을 뭐라고 한다? 지식이라고 한다. 자. 정보는 의사소통에 의해서 획득되고, 어때? 지식은 사고에 획득된다. 다. 사고 나오면 뭐예요? 사고 생각이잖아. 사고 나오면 뭐다? 얘는 우리가 어때? 지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또 이제 뭐가 인지적 활동 이거 나오면 지식이다. 이해하셨죠? 인지적 활동. 지금 14페이지에 4번, 네, 그치? 4번에 그치? 거기 3번에 보면 14페이지 4번에 3번에 보면 인지적 활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인지적 활동 이거 나오면
지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 데이터하고 정보하고 지식이 뭔지 구별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이제 사실 다 아는 건데 정보와 지식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자, 정보는 넓은 의미에서 자료 처리를 의미한다. 그렇지, 자료를 처리한다. 그렇지, 정보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제. 지식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진술이 조직화된 체계로서 사유된 판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조직화라는 건 어때요? 정보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유된 판단이나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어때요? 통신 매체를 통해서 체계적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맥클럽 있었잖아. 그치? 맥클럽. 자, 맥클럽은 어때요? 지금 단편적이고 특정한 반면, 정보는, 지식은 구조적이고 결합적이며 때로는 보편적이다. 자, 보편적. 정보는 적시적이고 일시적이며 때로는 수명이 짧은 반면, 지식은 영속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때요? 정보는 메시지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인데, 그러나 정보 입수로 인해서 지식이 추가되고 위에 있는 것 그대로예요. 자, 변화된다는 점에서 지식이 주로 이 흐름으로 생성되는 축적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정보는 의사소통에 의해 획득되고 지식은 사고에 의해서 획득된다. 사고, 사유 이러고 나오면 어때? 얘는 지식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테스키라는 사람이 정보는 데이터의 구조화된 집합. 아, 그렇지. 정보는 데이터의 구조화된 집합이고 지식은 어때? 새로운 정보에 생산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실세계에 대한 모형. 근데 이제 여기서 모형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모형. 모형이 뭐예요? 이게 모델이라고 하는데 모형. 자, 이게 이제 이론입니다. 그렇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무식하다고 했죠. 자, 제가 아는 모형은 뭐 이거밖에 없다. 그렇지? 민간 경제 순환의 모형이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가게가 있고 여기 기업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생산물 시장이 있고 여기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이런 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때요? 정말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딱 가게와 기업,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시장이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어때? 딱 두 가지로 말하고,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어때? 특징을 잡아서 가게, 기업 이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게 뭐 이론이고 이론이라는 게 뭐 지식이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모형이란 말도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다. 이것도 모형이란 말이 나오면 얘는 이론, 지식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실세계에 대한 모형, 그렇지? 실세계 복잡한 실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추상화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어때? 딱 알 수 있는 형태로 모형화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점에 따른 정보의 개념 분류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한 거야? 정보, 데이터, 지식이 있을 때 정보를 어때? 데이터나 지식과 구별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보가 뭔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뭔지 알았다. 그 이제 정보를 어때요? 지금 관점에 따라서 분류해 보자라는 거죠. 자, 분류해 보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실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사회 구조론자예요. 그치? 사회 구조론자는 이 사람은 이제 뭘 생각하는 사람이냐 하면 어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가장 기초적인 이론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회 구조론. 자, 그 사회 구조론은 어때? 얘는 거시적 관점이거든. 거시적 관점. 자, 근데 거시적 관점에 이제 그치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 미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어때요? 거시경제학, 뭐 미시경제학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이제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 자, 얘는 미시적 관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돼 있잖아. 이해하셨죠? 개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얘는 어때요? 개인을 연구하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사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을 연구하면 사회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만 연구하면 돼. 그치? 개인만 연구하면 된다가 미시적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저는 무식하다고 했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거시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거시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어때요? 굉장히 착하잖아. 그치?
근데 어때? 이게 국가 단위로 행동할 때는 어때? 우리나라에 나쁜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시적 관점 어때? 개인과 사회가 어떻다는 거야, 이거는. 같다는 거야. 개인과 사회가 같다. 그래서 개인의 속성을 연구하면 어때? 이 사회를 알 수 있다는 게 미시적 관점. 그 개인을 연구하는 게 미시적 관점이라면 얘는 어때요? 얘는 거시적 관점은 얘는 어때? 개인하고 사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하고 사회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개인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치? 개인을 연구할 필요가 없고 사회 제도라든지 사회 구조를 연구한다라는 거죠. 사회 구조를 연구한다. 자. 근데 이 사회 구조가 어떻다는 거야. 그치? 이 사회 구조가 자본가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 구조론자야. 자. 그러면 자, 실러 보세요. 실러. 정보 이론적 관점, 정보 사회론적 관점, 정치 경제학적 관점으로 정보의 개념을 분류했다라고 돼 있어.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의미론적 관점이 있거든. 그치? 의미론적 관점인데 이 사람은 어때?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는. 그치? 그러니까 의미론적 관점은 아예 어때요? 언급조차 안 한다. 그치? 언급조차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미시적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미다. 그치? 의미. 자,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 미시적 관점에서는 어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황 정의라는 게 있고 상황 정의, 의미 부여라는 게 있어요. 의미 부여. 자, 그다음 어때? 이해라는 게 있고. 자, 그래서 상황 정의에 따라서 어때?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누가? 개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미라는 말이 나오면 뭘 뜻하는 거야? 개인.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은 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은 그치 잘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건 어때?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른데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 정의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때요? 작년에도 어때요? 여러분 정보사회론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사회론이라는 거 그대로 있었지만 어때요? 올해 느끼는 거하고 작년에 느끼는 어떤 정보사회론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잖아.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의미라는 건 어때? 개인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러는 이 사람 사회 구조론자니까, 그치? 의미론적 관점, 개인에 관한 거는 아예 언급조차 안 했다. 자, 그럼 어때? 정보 이론적 관점, 정보 사회론적 관점, 정치 경제학적 관점 말고도 뭐가 있는데 의미론적 관점이 있는데 실러는 어때? 의미론적 관점은 어때? 우리가 정보 관점에 따른 분류로 아예 어때? 상정조차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그치? 넘겨보면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웹스터라는 사람. 이 웹스터라는 사람도 어때? 사회 구조론자이긴 하지만, 자, 이 사람 어때? 의미론적 관점과 어때? 비의미적 관점으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그 의미론적 관점이 뭐예요? 이게 개인에 관한 미시적 관점이잖아. 그치? 미시적 관점.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어때? 이걸 질적 관점이라고도 해. 질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의미론적 관점은 어때? 질적. 동그라미 쳐. 여러분, 질적인데, 질적 관점과 어때? 비의미적 관점. 정보이론, 정보사회,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분류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만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 잘 봐. 실러는 어때요? 정치경제학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 지금 웹스터는 어때? 그냥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누가 더 강성일까요? 쉽게 말하면 제가 무식하다고 했죠. 자, 누가 더 강성 빨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실러가 더 강성이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어때요?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때요? 얘는 정치라는 게 어때? 어떤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본가가 뭘 갖는다? 지배한다라는 거니까 정치가 어때? 경제와 분리될 수 없으니까 얘네는 뭐라고 하는 거야? 경제학도 정치 경제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어때? 웹스터도 어때? 사회 구조론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때? 이 사람은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실러는 뭐라고 했다?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했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 그치? 실러 생각은 뭐냐 하면 어때? 우리가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어때요? 자본가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어때? 개인화돼가지고 어때? 의미 같은 거 중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다? 실러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웹스터는 어때? 의미론적 관점과 자, 우리 비의미적 관점이다. 그럼 이제 질적 관점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질적 관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질적이냐 양적이냐, 이게 이제 양적이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건데 질적과 양적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질적과 양적이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와이프는 어때요? 저보고 맨날 더럽다고 해요. 그래서 어때? 저보고 맨날 목욕하라고 난리야. 그치? 목욕하라고 난리다. 그래서 어때? 목욕물을 딱 받았는데 어때? 여기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 뜨겁다. 그치? 뜨겁다. 뜨겁다는 뭐야? 양이야, 질이야? 아니, 질이지, 그치? 그 양이라는 건 뭘까? 양이라는 건.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물의 양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치? 물의 양이 아니라 어때? 여기서 양이라는 건 온도계를 꽂았을 때 어때? 그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의 온도. 그러니까 뜨겁다는 건 어때? 뜨겁다는 게 어때요? 이게 질이라면, 그치? 양이라는 건 어때? 이 뜨겁다는 걸 어때? 수치화한 걸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도계를 꽂아서 어때? 측정한 걸 뭐라고 한다? 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질적과 양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어때? 여러분 사회과학을 하는 건데, 이거 뭐, 그치. 국가정보학에도 어때? 양적, 질적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뜨겁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45도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45도는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45도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뜨겁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뜨겁다는 게 의미가 있지. 45도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사실은. 그치?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질적 관점을 뭐라고도 부른다? 얘를 어때? 의미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그치? 자. 사실은 질적 양적이다 라고 하면 퀄리티고 뭐 퀀터티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질적으로 우수해. 뭐 그런 말도 돼, 사실. 질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말도 되는데, 그 퀄리티가 뛰어나다. 이런 말도 뭐 질적이라고 하지만,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어때? 질적이라고 말하면 뭘 뜻하는 거야, 이거는? 의미론적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질적이라고 나와서 어때요? 이거를, 그치? 퀄리티가 좋다는 말인가? 이런 뜻이 아니다. 그치? 물론, 퀀터티에, 그치? 반대되는 거니까 어때요? 퀄리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의미론적이란 말이다. 이해하셨죠? 의미론적 말이에요. 그래서 웹스터는 의미론적 관점과, 그치? 비의미적 관점, 그치? 정보 이론적 관점, 정보 사회론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으로 나눴다. 자, 그럼 이제 정보 이론적 관점 뭐니? 라는 거죠. 정보 이론적 관점은. 자, 얘는 가장 어때요? 양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 양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정보 이론적 관점. 자,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어때요?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950년대 출현한 관점이에요. 자, 정보의 흐름을 중시해서 어때? 통계의 동그라미죠, 여러분. 통계라는 게 뭐예요? 숫자잖아, 숫자. 그치? 통계적으로 표현한 수학도 동그라미 친다. 수학도 뭐예요? 이 양적 관점이란 거잖아. 그치? 자, 수학적 이론에 근거한다. 자, 정보를 어때? 의미 중심이 아니라 어때? 시그널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다시 뭐가 아니래요? 의미 중심이 아니다. 그치? 얘는 양적 관점이다. 라는 거죠. 시그널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어때? 정보의 양은 비트로 측정에 동그라미 친다. 그치? 얘네는 어때요? 양적 관점이니까 측정하려고 하는 거잖아. 자, 측정 가능하고 상징이 발생할 확률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위너의 사이버네틱스 이론가 어때? 셰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그치? 셰넌.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셰넌인데, 셰넌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기본적 토대가 되었다. 자, 정보는 내용과 상관없이 정의되고, 자, 뭐가 상관없어요? 우리가 의미화한다는 건 어때? 의미를 갖는다는 건 어때? 뭐가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치?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콘텐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과 상관없다. 내용과 상관없이. 자, 정의되고 에너지나 물질과 마찬가지로 어때요? 물리적 요소로 간주된다. 자, 대표적 학자로 누가 있어요? 셰넌이 있다. 그치? 셰넌. 자, 모든 정보는 어때? 비트, 즉, 이더우와, 그치? 이더우와의 선택 상황에서, 그쵸? 우리가 컴퓨터에서 0과 1로 표현되는데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트가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 모든 정보는 어때? 비트라는 공통된 단위로 계량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양적 관점이다. 자, 위너는 어때요? 정보란 기호로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가 가진 인공적 의미, 형식, 구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콘텐츠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야? 형식이나 구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형식, 구조, 질서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셰넌과 위버는 어때요? 그치? 여기 V자가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많아, 여러분. 그래서 셰넌과 위버는 우리가 어때요?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엔트로피의 감소를 가져온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어때? 조금 쉴 건데, 자, 엔트로피라는 것도 어때요? 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요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치 문돌이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면 어때요? 얘는 무질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질서. 자.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방에 있을 때 있잖아요. 방에 있을 때. 그럼 방이 점점 어지럽혀지겠어요? 아니면 어때? 딱 질서를 가지고 어때? 그치? 이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방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때? 옷이 막 날아가서 옷걸이에 걸린다든지 책이 날아가서 어때? 책꽂이에 꽂히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책꽂이에 있던 책이 방바닥에 널려 있게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무질서인데 무질서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무질서는 뭐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셰넌이나 위버는 어떻게 생각했다? 정보가 있으면 어때? 여기 질서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뭐예요? 엔트로피의 감소다라는 거지. 자,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엔트로피의 감소가 어때? 정보라면 그 정보는 어느 정도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 어때? 무질서의 크기가 어때? 여기에 필요한 정보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보는 어때?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엔트로피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어때? 조금만 쉬었다가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